구단의 그 수익성 이런 걸 따진다면 코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온다. 샤크가 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샤크 하겠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혼자 와서 이제 미친 듯이 발바닥에 땀나게 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저는 그보다 약간 정신적인 부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샤크 상대로 반칙할 수 있는 덩치 2명, 3명은 그냥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때 샤크의 존재감은 어마어마했죠. 자, 누바베큐 여러분, 오늘 27번째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게 재밌네. 소닉님 또 오래간만에 또 나와서 하니까 어땠요? 일단 처음에 했었을 때는 조명 막 있고 카메라 막 있고 하니까 긴장해서 옆에 둘러볼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 오랜만에 나오니까 그냥 반갑고 재밌고요. 그죠. 농구 얘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고 또 하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구단 이 레이커스 얘기를 좀 길게 할 수 있어서 얘기거리가 많아서 재밌습니다. 우리 박 기자야 뭐 워낙 좋잖아요. 글 쓰는 능력 뭐 두말할 나위도 없지. 아니 그걸 떠나서 이렇게 농구 얘기 재밌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그렇죠. 방송 중에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 더 못 하니까. 재밌어요. 예, 예. 바스켓 카운트보다 재밌어? 예? 바스켓 카운트보다? 거기는 너무 중구난방이라 거기는 내가 정리해야 돼요. 거기 우리 용수 형님 좀 모시고 가고 싶은데 거기 멤버들은 진짜 너무 힘듭니다. 난 들으면서 여러분의 그 기억력에 혀를 내두릅니다, 진짜. 난 공부하러 온다니까요, 항상. 어쨌든 오늘도 농구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레이커스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만약 감독이고 단장이라면 지금 레이커스에 코비와 샤크를 데려올 수 있다면 누굴 데려와서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상상을 한번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에 그렇죠. 레이커스에 코비나 샤크를 둘 중에 다 데려온 건 아니고 한 명을 데리고 온다면 누가 더 효율적일 것이며 전성기야 혹은 특정 연도의 코비나 샤크인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세 분이 생각하는 누굴 데려오고 싶으며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며 기타 등등. 조지 마이칸 데려오는 거 아닙니다. 샤크 아니면 코비예요. 조지 마이칸 오면 좋긴 하겠네요. 그렇죠? 좋긴 한데 샤크와 코비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예. 자, 사실 저는 매직 데리고 오고 싶은데 좋다. 나는 무슨 매직이 최고일 것 같은데. 지금 레이커스에는 데릭 피셔가 와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알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할래요? 우리 또 큰 형님부터 가셔야죠. 그럼 제가 펠링카입니까? 버스입니까? 단장이에요? 아니면 구단주예요? 그냥 구단주로 가시죠. 그래 뭐 네. 최종 결정자로 갈게요. 네. 지니버스보다는 제리버스가 난데. 네, 알아서 하세요. 이게 단장이냐 구단주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단장이면은 샤키로닐, 구단주면은 코비일 것 같아요. 설명. 단장은 일단 이겨야 되니까 샤키로닐. 구단의 그 수익성 이런 걸 따진다면 코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990년대에요. 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NBA 붐이 불어일으킨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SBS의 수요 NBA. 네네. 네, 그때 이제 한창도 선생님께서 해설하실 때 그분이 자주 하셨던 멘트가 가드는 팬들을 즐겁게 하고 센터는 감독을 즐겁게 한다. 그렇죠. 그 멘트가 딱 떠오르네요, 정말. 그렇죠. 네. 제가 누구냐를 물어본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네. 자, 소닉. 레이커스가 객관적으로 지금 플레이오프 간당간당하거나 약간 하위 중하위권이잖아요. 이 팀이 선수 2명을 놓고 드래프트를 한다고 이제 그냥 생각을 하면 팬라일리가 그때 우리 드래프트 편에서 얘기했던 제일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온다. 샤크가 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샤크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샤크를 못 갈 것 같고요. 샤크가 더 영향력이 큰 건 맞아요. 그건 확실하죠. 근데 저는 레이커스의 이 선수단 전체에 아주 강한 멘탈리티를 주입해야 된다. 저는 그러면 코비 브라이언트로 하겠습니다. 맘바 멘탈리티를 갖춘 코비. 우리가 뽑는 게 지금 최전성기의 선수를 뽑는 거죠. 샤키로닐이 최전성기일 때 그렇죠. 코비가 최전성기일 때. 저는 이제 아마도 막간 MVP 시즌 코비가 되겠죠. 막간 그 샤키로닐이 그때 말고. 아니라 최전성기 MVP 타던 샤키로닐. 저는 근데 전성기가 오기 전에 샤키로닐 더 필요한데 아무튼 무시무시한 네, 시절에 그 샤크. 올랜도 올랜도 샤크가 시절 샤크. 더 필요한데 일단 베스트 플레이어 어베일러블 관점에서 샤크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클러치에서 약점은 당연히 있죠. 코비는 대표적인 클러치 플레이어고요. 근데 베스트 플레이어 개념에서 이제 샤크 넘는 선수는 거의 없고 도미넌스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코비의 강점인 1대1에서의 어떤 그 수비 능력, 저 제일 뛰어나게 보는 게 1대1 수비랑 약간 힘 좋은 가드 막는 수비거든요. 페이크에 절대 안 속고요. 페이크 잘 안 속고 이제 자기가 이제 펌페이크나 뭐 이런 잡동작을 너무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읽고 긁고 뭐 이게 일단 최고고 발로 따라가는 수비가 정말 좋은 선수예요. 근데
지금 온다 그러면은 이 선수가 이렇게 막을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더마드로자이나 데빈 부커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1대1 하는 경우 아니면은 그렇게 많지 않고 당장 포인트 오브 어택, 스크린 수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으로 가면 예전에 크리스 폴이나 내쉬 같은 경우에는 코비랑 꽤 많이 오랜 기간 같이 뛰었는데 이 선수들한테 이제 탈탈 털릴 때도 클러치에 코비가 그렇게 막지 않았었어요. 샤샤 부야치치라든지 뭐 이런 약한 수비수도 그냥 그대로 놔뒀었는데 픽 수비를 하게 되면은 코비가 가지는 그 강점이 예전에 그 강점이 좀 희석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이제 체력 소모도 예전에 1대1 수비할 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여도가 좀 더 낮아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일 급한 거는 제 생각에 레이커스 수비에 제일 끔찍한 거는 속공 수비예요. 속공을 많이 주기도 하고 상대방의 속공 시도가 많기도 하고 속공을 제일 못 맞기도 해요. 이제 PPP 기준으로 거의 꼴찌에서 5위, 그 많이 주는 걸로도 5위. 그러니까 에너지가 떨어져서 앤서니 데이비스가 이제 공격 리바운드 참여했다 넘어지거나 골밑슛 넣고서 넘어지거나 하면 득점해도 속공을 먹거든요. 애틀란타 저 1쿼터만 보시면 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속공 수비가 진짜 심각한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코비 브라이언트가 혼자 와서 이제 미친 듯이 발바닥에 땀나게 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공격 리바운드가 이제 속공에 불리하다고 하잖아요. 공격 리바운드 잡다 놓치면은 굉장히 불리하다고 하잖아요. 넘어지고 뭐 이러니까 밸런스 깨지고. 근데 샤키로니 앤서니 데이비스로 기준치 이상의 임계치를 훨씬 넘어가는 공격 리바운드를 노려서 상대방도 포지션이 다 깨지게 만들고 샤키로니를 통해서 이제 상대 수비 진영을 흐트러뜨려서 그쪽도 수비 리바운드 편하게 못 잡게 만들면서 속공을 좀 저지하는 좀 그런 농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둘 중에 한 상상이 안 돼요. 네, 제가 봤을 때 밸런스를 따질 상황이 아니라 극단적인 약간 극약 처방을 해서 약간 파격적인 걸 좀 보여줘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현대농구 피켄롤이고 샤크가 이제 피켄롤 3점 어떻게 막냐 피켄롤 할 때 이제 털리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텐데 맞습니다. 내려가는 수비밖에 할 수 없는 거 맞고요. 인정하고요. 근데 공격을 얘기하면 야투 1위 할 때 한 57% 정도 했었어요. 덩크의 아이콘인데 덩크 비율이 20% 정도예요. 지금 고베어가 덩크 40%, 슛 10개에 4개가 덩크, 카펠라 30%거든요. 이 사람들 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야투 올라갈 거고 이분들 문제가 무릎 밑으로 오는 바운스 패스나 이런 거 잡았을 때 굉장히 좀 안 좋은 장면이 나와서 우리가 고베어가 많이 까이지 않습니까? 샤키론이랑 바운스 패스 잘 잡아요. 키핑도 좋고 스핀도 있고 투 드리블 정도 쳐서 스핀에서 전진하는 능력 다 갖고 있고 돌면서 패스하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현대 롤맨으로 적응해도 충분합니다. 제 생각에 샤키론이 야투 1등 했을 때 57.2%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 넘는 사람이 60% 넘는 게 지금 센터 중에 9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야투 60% 이상으로 풋백, 픽앤롤 맨 그리고 이제 엘보우에서 한 투 드리블 정도 치고 하는 골밑 공격 픽앤롤을 많이 하면서 이제 한번 막아주고 드랍 커버리지 안으로 들어가서 플로터랑 이제 엘리우 패스를 섞어서 쓰잖아요. 그 공격으로 그때보다 볼륨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25점의 야투율 65% 이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선수가 그냥 투입된다고 치면은 못해도 한 8승 추가 효과는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시즌 전체로 봤을 때 8승 추가 효과는 나올 것 같고 중상위 시드 이상 노려볼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근데 코비는 밸런스는 더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코비도 사실 베스트 핏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르브론 제임스나 코비 브라이언트나 헤비 볼 핸들러고 그 당시에 이제 미들레인지 풀업이 주목이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녹여낼지는 조금 또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샤킬 오닐은 이 롤맨 공격에 있어서는 이거는 적응 못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카펠라나 고베어도 하는데 왜 못하겠어요. 위대한 선수 분명히 할 수 있고 제 생각에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샤킬 오닐이 훨씬 더 확실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샤킬 오닐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 다 그러면 의견이 같으신 거네요. 일단 샤킬 오닐이 사실 그 베스트 플레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레이커스 아까 그 지난 방송 때 얘기도 했지만 그 왕조 3연패 지분에서 샤크의 비중이 사실 절대적이었던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대의 레이커스에게 왜 코비가 필요한가를 봤을 때는 방금 샤킬 오닐의 이제 실력 관련해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는 그보다 약간 정신적인 부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유명한 게 그거죠. 너 왜 패스를 안 하니? 라고 이제 한번 코치가 물어본 적이 있대요. 그때 이제 코비가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그냥 한번 의역해서 하듯이 해볼게요. 쟤는 연습하는 꼬라지를 봐라. 저렇게 대충 웃으면서 하는 연습 대충 하는 애한테 내가 경기 중에 공 주고 싶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게 자신의 약간 볼에 대한 탐욕을 포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코비가 기본적으로 농구를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애티튜드는 정말 뭐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 맘바 멘탈리티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코비는 사실 요즘 현대에서는 지미 버틀러 마이애미 히트에 그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건전한데 전성기 마이클 조던도 당연히 그랬고요. 훈련 때 동료에 대한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아요. 자기 기준에 맞는 그런 정신 상태, 훈련 자세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코비 브라이언트는 연습 중에 자기 동료들한테 진짜 거의 쌍욕을 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물론 그게 이제 옆에서 같이 일하기 싫은 직장 동료일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어쨌든 적정선에서 유지만 되면은 그 조직의 효율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건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사회에서 흔히 보잖아요. 근데 코비는 그 대표적이었어요. 하이 스탠다드로 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뭐 코비가 갖고 있는 뭐 약간 신체적 능력, 농구 기질 이거는 뭐 당연히 지금 오더라도 당연히 탑 엘리트급의 선수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이제 팀 분위기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코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르브론 제임스도 이 코비의 멘탈리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관련해서 그런 다큐멘터리로 나왔잖아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너무 일찍 나와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데 그걸 처음에 이제 르브론, 멜로, 웨이드 이 어린애들이 처음에 보다가 저 형 왜 저러지?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둘씩 다 따라 나왔대요. 코비처럼 새벽에 운동하고 거기에 이제 코비가 이제 대표팀을 떠난 이후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게 이제 지미 버틀러였고 어쨌든 그런 코비만의 그런 세계 동료들에게는 좀 짜증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분위기가 만약에 다 잡혀지면 그 팀은 저는 약할래야 약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훌륭한 리더는 내 능력도 능력이지만 동료들의 능력을 꺼내주는 능력이 진짜 중요한 능력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분께서 제 직장 동료다. 저는 그분한테 겐톡은 따로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가정을 하는 게 지금 레이커스에 그렇죠. 누가 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MVP 탔을 때 코비가 29살이었어요. 40살 르브론 제임스가 말을 따라 들을까요? 40살인 레이커스에 르브론 제임스가 있는데 코비가 선배가 아니구나. 코비가 후배인데 형 맞네. 새벽에 나와서 하면 르브론이 나올나?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의 통산 UC 퍼센트가 31.8%예요. 르브론과 코비가 공을 나눠 가져서 뛰어야 돼요. 둘 다 많이 줄겠죠? 네. 난 거기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러면 그럼 데이비스는 데이비스의 역할이 내가 볼 때 줄어들게 될 것 같고 결국 그러면 케비 브랜들러 2명 데리고 경기를 하는데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르브론이 선배구나. 그리고 샤키로닐이 정말 무서운 선수라고 생각되는 게 아까 그 야투 성공률 얘기했는데 지금 3점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게 3점이 퍼센트가 만약에 1%가 같이 높아진다면 3점의 비중이 훨씬 높잖아요. 근데 르브론 이걸 파괴할 만한 선수입니다. 통산 야투 성공률이 58.2%.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단하다. 뭐 최고치가 60.9%. 이 정도면은 3점 슛 한 거의 45% 넣는 선수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샤크 말씀이시죠. 그쵸. 그것도 받아먹는 센터가 아니에요. 사실 요즘 메타의 센터들은 대부분 뭐 요키치, 엠비드와 몇 명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센터들 2대2 과정에서 볼핸들러가 만들어주는 기회를 잘 받아먹는 유형이고 그래서 뭐 60%가 넘는 야투들도 나오지만 우리 온일형은 그렇게 농구 안 했지. 맞아. 사실 뭐 고베언이 뭐 이런 애들은 다 피켓롤 하다가 받아먹거나 덩크나 이런 건데 온일은 막 더블팀, 트리플팀 사이에서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리차드 제퍼슨인가? 자고 제가 딴 얘기를 섞는데 리차드 제퍼슨인가가 그때 파이널 붙어봤잖아요. 막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 시절 NBA 모든 팀들은 2000대 초반은 농구 하나도 할 줄 몰라도 된다. 샤크 상대로 반칙할 수 있는 덩치 2명, 3명은 그냥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때 샤크의 존재감은 어마어마했죠. 지금 센터 중에 샤키로니를 그렇게 막을 만한 센터는 거의 안 보이고요. 네. 루디 고베어 못 막아요. 못 막는다고 보면 되고. 근데 하나 걱정되는 게 있긴 해요. 지금 이 시대에 레이커스에 온다. 감독이 JJ 레딕이네. 포스트 플레이 대학 때도 안 해봤고 포스트에 공만 못 넣는 걸 유명했던 선수잖아요. 샤키로니에게 패스를 해주는 패턴을 짤래나 이게 걱정이 되긴 해요. 사실 자꾸 피켓롤만 시킬까봐 걱정이긴 한데 샤크에게 피켓롤을 시킨다. 걱정이긴 해. 그게 걱정이긴 한데 내가 볼 땐 샤키로니 골 밑에 박아놓고 포스트업 시키면은 사실 진짜 지금 메타에서 막 60% 이상 찍어질 것 같고 그러면은 3점슛 45% 넣는 선수랑 맞먹는 선수인데 30점을 골 밑에서 박아준다. 그러니까 그 요즘 메타가 이제 3점 슛의 시대고 3점의 농구라고 하지만
사실 모든 팀들이 동시에 신경 쓰는 게 페인트 존, 네. 특히 그 반원 구역에서의 득점이에요. 가장 확률 높은 득점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3점 슛의 시대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성공률이 어느 정도 최소 리그 평균 정도로 뒷받침이 안 되면 3점은 오히려 쏘는 게 손해일 수도 있어요. 3점은 기본적으로 퍼센티지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무턱대고 3점 쏘는 게 아니라 모든 팀들이 3점 슛 기회를 잘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샤킬 오닐이 만약에 들어온다 2대2만 시키지 말고 포스트업 위주로 공격하면은 수비수들은 페인트존 근처에 상주해야 돼요. 근데 샤크는 그거를 버텨오는 패스도 농구를 했어요. 해주고. 왜냐하면 샤킬 오닐이 생각보다 패스가 굉장히 좋은 빅맨이었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트라이앵글 오펜스에서 샤킬 오닐이 이렇게까지 위력을 발휘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트라이앵글 오펜스의 핵심은 볼 쉐어니까. 그 과거 텍스 윈턴과가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트라이앵글 오펜스의 가장 적합한 센터는 비럴튼. 비럴튼이다. 왜냐 비럴튼이 패스를 엄청 굉장히 잘하니까. 잘하는 빅맨이었거든요. 근데 오닐은 그런 또 패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메타에서도 수비 몰려도 잘 해줄 수 있다. 근데 나 아까 코비 고르지 않았어? 그리고 아까 써니가 아직 중요한 지적을 해줬는데 디펜스가 약하다. 트랜지션 디펜스. 그 야투의 가치에서 보면 3점이 높아진 게 사실은 수비에서 볼 때 안 들어간 야투의 가치는 3점이건 2점이건 똑같아요. 어차피 안 들어간 거니까. 맞아. 35%를 못 넣는다 합점 슛. 그럼 65%의 야투가 안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근데 2점 슛 60% 넣어준다? 40%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속공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기 때문에 오닐이 오면 상대 속공의 기회는 더 줄어드는 거고요. 당연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포스트업 얘기 조금 더 하면 샤킬 오닐 그때 같이 이제 사이드 블록 다 잡고서 이제 포스트업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지금 그걸 주무기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요새도 포스트업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크로스 스크린 받아서 이제 반대쪽 넘어가서 디포스 잡고 바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피켓롤 하면서 이제 스위치 유도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유효하거든요. 아마 이런 쪽으로 이제 바꿔갈 거고 이거는 뭐 JJ 레딕뿐 아니라 30개 팀이 뭐 다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난해한 세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조금 기대하는 거는 샤킬 오닐 그 베이비 훅슛이 지금에 오면은 원핸드 러너 쪽으로 이제 감각이 바뀌어지면 이제 거리가 이제 3에서 10피트 구간 요 사이에 원핸드 러너로 바뀌면 좀 감각이 좋기 때문에 잘 넣을 것 같거든요. 요게 있으면은 조금 멀리서 픽을 해도 득점이 가능하죠. 이게 뒤에 수비가 이제 노차징 아래 앞에 있어도 그 앞에서 이제 싹 던져놓는 높이는 워낙 좋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발전을 해서 또 위대한 선수는 또 시대에 맞춘다고 보기 때문에 코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샤킬 오닐도 뭐 그런 쪽으로 발전해서 약간 직선적인 약간 투스텝 정도 원투스텝 넣고 들어가는 그런 공격들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보고 워낙에 센스가 좋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패스하는 거나 뭐 키핑도 굉장히 단단하고 키핑이 너무 좋았었고 등도 잘 쓰고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힘이 좋아서 이제 상대가 기대에 있으면은 반대쪽으로 스핀하면서 엘리오 올라가는 그 블랙 토네이도라고 했던 뭐 그런 거 다 이제 역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또 길을 찾아내서 굉장히 훌륭한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피켓롤 수비가 계속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올랜도 샤킬 오닐 데리고 오고 싶었던 건데 어쨌든 쳐줘야 되는 거 분명하고요. 앞으로 나와서 막을 수는 없고 스위치 뭐 레이커스 시절에 샤킬 오닐라고 스위치에서 이렇게 가로 수비할 수는 없을 거고 이거는 팀에서 커버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커스 지금 현 상황이 이거저거 따지면서 이제 밸런스 육각형 농구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컨셉으로 샤킬 오닐에 들어가서 리바운드와 골 및 공격 정말 극단적으로 강화시키는 이런 팀을 만들면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옛날 시대 농구 선수가 요즘에 뛴다 이거 상상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거를 뭐 누구를 설득하거나 납득시키긴 더 어렵고 왜냐하면 20년 전 농구가 지금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소니님 말씀 듣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샤크가 그렇게 2대1 수비를 당연히 상대는 강요할 거예요. 하라고. 그럼 샤크는 외곽에서 여기저기 떠다니겠죠. 느리게. 근데 문득 딱 드는 생각이 같은 라인업에 AD가 있으면 그래도 어느 부분 커버는 되겠다. 그럼 AD는 수비하다가 지치거든요. 공격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샤크 있으면은 뭐 해결이 되겠지. 그래서 AD의 존재가 좀 클 것 같고 수비에서 또 하나가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 샤킬 오닐이 2대2 메타에서 피켓롤 롤맨으로 주로 만약에 공격을 한다? 이게 아직은 전 상상이 안 되거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상황에서 공격자 파울 얻겠다고 샤크 앞에서 이렇게 서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했다가 진짜 뒤집니다.
잘못 부딪히는. 스마트 할 것 같은데. 스마트는 마커 스마트, 포zemski 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게 우스갯소리고요. 어쨌든 샤키로니는 뭐 능력 면에서, 근데 아까 그 말씀이 딱 저는 와닿은 게, 그러니까 그 정도 재능의 소유자들은 이 시대에 맞게 분명히 맞춰서 진화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비 브라이언트가 사실 우리 코비 브라이언트가 볼 욕심도 굉장히 많고, 그 선수는 지금 시대 어디 갖다 놔도 좀 되게 여러 가지 내용을 좀 겪을 여지가 있어요. 물론 수비력은 뭐 당장 엘리트급이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도 스크린 수비 때문에 정신 없었고, 근데 그 생각을 해보는 점, 코비가 지금 메타에서 딱 데뷔를 해가지고 지금 메타에 필요한 그런 기술과 스킬을 익힌다고 가정했을 때 맘바 멘탈리티로 무장된 정신력으로 하면은 저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진짜 말도 안 되는 한번 또 경기력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점 슛을 뭐 40%처럼 때려 넣는 엄청난 볼륨으로 케빈 듀란트급의 막 미드레인지 능력도 보여주면서 저는 진짜 무시무시한 스코링 괴물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왜냐면은 그 시대의 스타는 어쨌든 이게 노력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 위치에 오른 거잖아요. 네. 지금 시대에 맞는 노력을 한다? 그럼 저는 거기에 이 시대에서도 슈퍼스타가 될 거라는데 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 더블 펌프 점프샷은 보기 좀 힘들어지겠죠. 아, 그런 그거는 샷을 좀 안 쏘는 시대니까. 그건 이제 나름 또 시그니처라 버리지는 못하지 않을까. 네. 네. 근데 픽소이도 잘할 거예요. 네. 그 정도 선수가 못할 수는 없고, 맞아요. 대신에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재능이 바뀌어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제일 강렬했던 모습을 또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런 부분은 좀 감가될 여지가 있고, 또 이제 상상의 영역에 맞게 또 그거에 맞게 적응을 하죠. 그렇죠. 누굴 데려와든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단장이 되실 겁니까? 구단주가 되실 겁니까? 근데 내가 이러면 또 레이커스 팬들한테 욕 먹을 것 같은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봐서 지난 방송 마이칸에서 이미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단장이고 구단주인데 바지 감독과 이 얘기 나왔잖아요. 감독 바꾸고 싶은데 나는. 내 단장이 구단주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구로? 나는 그래도 경력이 있고 검증된 감독 데리고 오고 싶은데 난 제프 앤건디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고 벤건디. 싶은데. 조금 그 확장해서 감독을 바꾸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독이고 구단주기 때문에 내가 감독 있잖아요. 그럼 샤키로니 갸유투가 약한데 야, 코리 한국 농구를 봐라. 백볼을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문경은을 인스트럭터로. 제가 봤을 때 우리 최영기 형님께서는 자기가 단장 혹은 구단주가 된다는 상상에 심취해 계십니다. 내가 다 바꾸고. 솔직히 내가 구단주가 되면은 농구 안 보고 그냥 놀러 다닐 것 같은데. 그것도 설득력이 있네요. 소닉님 네네. 뭐 얘기하려고 그랬죠 지금? 아니요 뭐. 레이커스 왜 이렇게 싫어해요, 소닉님? 레이커스는 NBA 주인공이에요. NBA 주인공이고, 주인공이 아닌 조연들은 당연히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레이커스는 항상 이제 슈퍼스타 가고 슈퍼스타가 없으면 만들어내고, 제가 농구 보사 1, 2년 빼고는 이렇게 들러리였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레이커스는 그냥 NBA 하면 레이커스. 처음 접했던 게임에서도 표지가 커버가 레이커스. 레이커스는 주인공이고, 제가 응원하는 팀은 이제 원 오브 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등감, 부러움 이런 게 갖고 있어서 그런 거고, 레이커스 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낄 수 있는 것도 그만큼 레이커스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접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근데 경기 틀면 나오는데, 근데 제가 좋아했던 시기가 한 3개월 정도 있는데 그때가 95년에서 96년 사이예요. 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마이클 조던이 대세였고 스카우브스가 대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대병에 있다 보니까 그 팀이 싫었고, 그때 매직 존슨이 잠깐 복귀했었어요. 근데 매직 존슨이 복귀하기 전에 우리나라 와서 95년 3월 달쯤일 거예요. 아마 제가 중학교 입학했을 때니까. 그때 이제 연세대학교랑 기아자동차랑 이제 시합을 하고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랑 이제 즐농하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나서, 컴백했을 때 이제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조단 따라서 컴백하는 건데 되겠냐? 기아랑 저기 김유택 씨랑 몸싸움하다 간 사람이 되겠냐? 뭐 그랬었거든요. 저 4시즌인가 쉬고서 들어갔으니까 저는 그래서 진짜 너무 이렇게 비교되는 모습 보일까봐 그때 약간 걱정하는 마음에, 그리고 매직 존슨이 인상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귀염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부감을 미워하기 좀 어려운 마스크였고 되게 걱정했었는데, 두 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라트레스 프리 앞에서 그 볼페이크 얼굴에다 해가지고 막 농락을 하더니 시즌 평균 기록이 29분대 뛰어서 아까 보니까 14점 6리바 6어시 6리바 뭐 이 정도 했어요. 나중에 2차 스텝 보니까 굉장해요. 효율이나 뭐 이런 것들도
4년 쉰 선수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잘했고 심지어 이거 위닝 팀이었어요. 53승 했던 그 세발로스 있던 그 좋아하시던 팀. 그 팀에 들어가서 마이클 조던을 싫어하던 저한테는 돌아와서 혹시 좀 이겨주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 갖고 좀 응원했었고 그 AFN에서 둘이 몇 년 만에 대결하는 거 중계했었어요. 그거 저 봤어요. 아. 둘 다 못했었고요. 어. 로드맨한테 진짜 탈탈 털리면서 졌는데 이거 토요일 날 점심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셨을 거예요. AFN에서 했었는데 그 경기가 또 이제 아까 포트랜드 LA랑 마찬가지로 제 마음속에 참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경기 중에 하나인데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레이커스 경기가 제 가슴속에 제일 오래 기억이 나는 경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레이커스는 제가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제 약간 질시하지만 약간 밈으로도 약간 미워하지만 비델레이 하지만 그래도 레이커스가 없는 NBA는 상상할 수 없고 레이커스가 약한 NBA도 별로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데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대의 레이커스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2000년 레이커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갑자기 생각난 일화가 그때 레이커스가 정규리그 중에 19연승을 한번 달렸어요. 그게 누구한테 깨지냐면은 워싱턴 원정에서 깨지거든요. 그때 워싱턴에 뭐 리치몬드라는 아주 걸출한 슈터가 있었고 제가 기억나는 게 자이디 화이트라고 네. 그 당시 샤크를 센터, 막기 센터. 위해 필요한 덩치. 사실 그때 저희는 그 미안한 표현이지만 덩어리라고 표현했죠.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화이트 선수한테 돼지요 돼지. 진짜 몸빵 요거 하나. 근데 이 선수가 22분 동안 샤키로니를 더블 팀 없이 막아요. 네. 그러니까 샤키로니 그날 잘했어요. 그러니까 기록은 사기인데 대신에 이제 다른 쪽 수비를 집중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분산했던 거죠. 화이트가 쉴 때는 또 다른 선수도 키도 거의 10cm 이상 차이 나요. 그 막 달려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레이커스 이겼는데 그 경기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때 워싱턴이 루징 시즌이었어요. 되게 네네. 못하고 있었거든요. 팬들이 경기 내내 렛츠고 레이커스 외쳤어요. 레이커스 응원했어. 샤크와 코비를 응원했어요. 그게 레이커스가 갖고 있는 약간 전국구 구단의 위험 그게 있었는데 마지막 딱 1분에 진입했어요. 이때는 이제 워싱턴이 거의 이기고 있고 이거 잘하면 잡을 것 같거든. 돌변. 그때 팬들이 빛 LA를 외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재밌는 게 레이커스는 어떤 땐 빌런이에요. 또 어떤 때는 되게 불쌍했던 상황도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그 레이커스라는 팀으로 인해서 이 팀이 강한 팀이라고 치면 우리가 이 팀을 잡으면 기쁨이 더 2배, 3배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레이커스도 있지만 또 보스턴 셀틱스로도 또 이만한 스토리 당연히 뽑아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그 레이커스 얘기를 하면서 뭐 보스턴 이야기도 자연스레 나오는 거고 90년대 시카고 불스도 그랬고. 그러니까 주인공인 팀들이 있어요. 근데 레이커스는 그 기간이 길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팀이든 잘하는 팀들은 미움과 사랑을 동시에 받잖아요. 그죠? 잘생기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배 아파하잖아 좀. 나도 90년대 캐스터니 같은데. 왜 이래? 90년대 시카고 불스는 진짜 그때 그쵸. 공공의적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전 정말 신기한 게 이제 제가 항상 이 세 분들의 기억력에 관한 얘기하지만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농구로 기억해요. 지금 얘기하잖아 아까 토요일 오후에 봤어요 이러면 그때 또 거기 공감을 하잖아. 저희는 토요일 1시랑 월요일 날 새벽 시간 트리플 헤더 중계는 기본 국룰이었어요. 네, 그거 네, 네. 빼면은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거 스포츠로 기억을 해 자신의 젊은 날들을. 맞습니다. 얼마나 좋은 걸까. 어쨌든 LA 얘기로 쭉 해서 저희가 25회, 6회, 7회차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LA 레이커스 얘기는 하려면 한 서너 번 더 해도 되겠네. 레이커스. 그죠? 또 이만한 스토리를 뽑을 수 있는 팀들이 많습니다. 요즘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뭐 썬더라든가. 그때는 저기 다른 분들이 아마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구단 특집으로 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팀 얘기를 좀 나도 해보고 싶다. 나 이 팀 팬이다 하는 분들은 댓글에 올려주시고 제가 또 다른 팀들 이야기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또 소재를 저에게 제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을 레이커스 없이 NBA가 존재하기 어렵다. 이건 세 분 모두 공감하시죠? 딱 정리해 주셨어요. 그쵸? 네. 제 썬더 팬이지만 제 NBA 라이프도 반이 레이커스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는 응원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저주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죠. 발휘하기도 하고 그럼요. 그런 거니까. 네. 나 이거 어떡하지 방송 지금 정리하는데 또 뭐 해요. 생각나면 해. 네. 레리 버드가 그때 포럼 레이커스 그것도 홈 경기장에 80년대
거기서 원정 와가지고 이겼대요. 라이벌이고 또 두 선수도 라이벌이지만 팀도 라이벌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숙소 가려고 이제 버스 타고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딱 창밖을 바라봤답니다. 그랬더니 메이크 존슨이 이제 주차장 쪽에서 이제 홈팀 선수들은 이제 자차로 이동하니까 이제 팬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동료들은 막 이겼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보스턴이 이겼거든요. 막 이렇게 떠드는데 자기는 조용히 저 창밖에서 주차장에 지나가는 메이크 존슨 얼굴을 봤대요. 근데 메이크 존슨의 표정이 완전히 못 씹은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패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막 그 버스가 축제 분위기인 와중에 레리 버드는 혼잣말을 했답니다. 쉐이키 좀 더 괴로웠으면 좋겠는데 더 괴로워해라. 이런 에피소드 생각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 자이디 화이트라는 선수 있잖아요. 네. 그 선수 되게 진짜 육중한 선수 맞고 그 워싱턴 위저드 계속 뛰면서 마이클 조던 2기 그 돌아왔을 때도 같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때 최 의원님이 중계하면서 머리 나쁘다고 되게 욕했었어요. 아니 샤크를 막는데 머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몸만 있으면 되거든. 네, 엄청 욕했었어요. 그리고 UNC 나온 선수 한 명 더 있었거든요. 네. 브랜든 헤이우드라고. 아, 그 선수는 가능성 많다고 되게 칭찬했었어요. 사실은 헤이우드보다 자이디 화이트가 더 잘했어요. 헤이우드 애매했는데. 할할 땐 안 하고 끝날래 그러니까 막 지금 터졌어. 자이드 화이트 지금 뭐 하는지 알아? 뭐요? 뭐요? 근데 브랜든 헤이즈는 뭐 하는지 내가 알거든. 뭐요? 뭐요? 대한민국 해설하잖아. 자이디 화이트도 뭐 잘 살 수도 있죠. 잘 살겠지. 그럼. 잘 살기 바래야지 뭐. 어디서 덩어리로 살고 있겠지. 덩어리를. 이게 원래 사람한테 쓰는 표현은 아닌데, 근데 그때 2000년대 초반은 맞아 그랬다. 맞아 맞아. 그렇게 얘기해야 느낌이 와요. 그때는 샤키로닐 때문에 모든 팀에 덩어리 하나씩은 다 보유하고 그래, 반드시 있었거든요. 보유하고 네, 있었지. 네. 시애틀 슈퍼소닉스도 샤크롤 때문에 망했어요. 그거 막는다고 맥길베인이라고 이상한 센터 데리고 와서 돈 많이 주는 바람에 숀 캠프 원해피 뛰어서 나가고 백인. 팀 나중에 공중분해 됐었어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샤킬 오닐이 잘못한 걸로. 예.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3회에 걸쳐서 레이커스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해봤습니다. 또 우리가 또 항상 또 NBA 중계를 하고 현재 하고 계신 우리 박세훈 기자와 3회 함께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일단 이렇게 모여서 농구 얘기 재밌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어렸을 때는 이제 농구 좋아하는 또래 친구들 모여가지고 실제로 농구 한 판 하기도 하고 끝나고 뭐 내 플레이가 어쨌니 네 플레이가 어쨌니 너 어제 뭐 코비 봤니 뭐 조던 봤니 이러면서 막 같이 어울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나이 드니까 별로 이런 기회장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정말 옛날 얘기하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났고 또 정말 농구를 좋아했던 시절의 그런 즐거움도 좀 떠오르는 날이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1950년대까지는 좀 안 갔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 최영기 형님 오랜만에 또 뵈가지고 우리 용성님도 마찬가지고 너무 좋았고 우리 쏘님도 우리 예전에 한번 봤는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길게 어쨌든 방송이지만 길게 얘기 나누는 건 거의 처음이잖아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 담당 PD가 독사예요. 이렇게 한번 사람과 인연을 맺어놓으면 안 놔. 안 놔. 이제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젠간 머지않은 시간 내에 또 코 껴서 나올 겁니다. 제가 MBTI가 I라 이런 거 잘 피합니다. 네가 아이야? 저 I더라고요. 오. 설문을 거짓말로 했다는 얘기죠. 저도 I 나올 줄은 몰랐는데 I더라고요. 자 어쨌든 느바베큐 저희가 3회 걸쳐서 레이커스 이야기를 또 이렇게 세 분과 즐겁게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이 또 다뤄주시면 하는 그 구단들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희에게 또 재미난 소재 제공해주시면 열심히 준비해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